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2시 반 예배 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건국되었는가,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녁 때 주제는 6.25 전쟁과 기독교입니다. 6.25 전쟁과 한미동맹입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첫 장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에서 한미 우호협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전성기 때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회원이 무려 2만 명이 넘게 됩니다. 미국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죠. 이분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대부분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한미 우호협회의 주요 멤버 가운데 하나가 젊은 미군을 데리고 와서 이승만 박사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이승만 그 당시 독립운동가가 이 젊은 미군 소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 돼서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직감을 해요. 어쩌면 우리 한국이 나라를 되찾는 과정에서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도 이 뛰어난 미국 인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 미군 소령한테 되게 잘해줍니다. 생일날 선물도 보내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보내고 두 분이 친하게 지냈는데 막상 친해봤더니 아주 공통점이 많아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고 지금은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게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 공산주의가 출현했을 때는 전 세계가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승만과 이 미군 소령은 처음부터 공산주의는 아주 나쁜 거다. 드물게 반공주의자, 독실한 기독교인 두 분이 죽이 잘 맞았어요. 한번 만나면 남자 둘이서 3시간, 4시간씩 대화를 합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팔짱을 하고 속삭이는 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저 미군만 나타나면 살살 배가 아팠대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다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의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친하게 지냈던 미군, 우리 전 국민이 그 사람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게 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러네요. 우리 방송실에서 아예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두 분이 만나면 이렇게 팔짱 껴요. 사귀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만나서 그냥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막 만집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면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도 없고 공짜도 없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메가더가 무려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한국에 왔어요. 성공 확률 5,000분의 1. 다 안 된다고 말렸는데 메가더 장군 혼자서 고집을 부려갖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메가더가 심심해서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메가더는 이승만의 소개를 받아서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늘 한국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이 독립하면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건국 이념을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세계적인 명장이었는데도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국의 시골 노인네, 본인도 연세가 많으셨지만 본인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유엔 사령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자를 벗고 인사했어요. 미국에는 이런 예절이 없거든요. 미국 사람이지만 우더른을 공경하는 한국식 예의 범절을 알았어요. 왜? 40년 친구 이승만이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역사를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한국을 도와준 거 우연이 아니고요, 40년에 걸친 이승만의 끈질긴 외교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6.25 때 우리가 다 공산화되기 직전이었는데 이승만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178만 명의 미군이 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요, 5만 명이 넘게 죽어요. 10만 명이 넘게 다칩니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전시 특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일반 예산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조금 돈을 아껴서 전쟁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나라였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미국 국민들이 받아야 될 복지 혜택, 교육 혜택, 장애인, 노인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 이걸 다 줄여가지고 미국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노인들한테 돌아가고, 병자한테 돌아가고, 국민들 가난한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달러를 전부 아껴서 전시 특별 예산이라고 특별 편성을 해서 달러를 쏟아부은 유일한 사건이 한국전쟁입니다. 왜 한국전쟁 때 미국이 돈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아시죠? 미국이 한국에 와갖고 전쟁만 한 게 아니고요, 전쟁통에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된 3천만 국민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전쟁도 안 하는데요, 50만 명, 100만 명씩 굶어 죽어요. 지금도. 한국은 6.25 전쟁 때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시체더미가 됐는데요, 여러분, 한국 전쟁 때 한국 사람들이 10만 명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50만 명 굶어 죽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왜? 미국이 전쟁만 한 게 아니고 3천만 한국인을 미국 국민들한테 가야 될 달러를, 예산을 다 줄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습니다. 그게 3년이에요. 그 당시에 코리아 이르면 미국 국민들의 99% 코리아가 뭔지 모릅니다. 코리아? 그거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 이름인가? 새로 나온 애들 장난감인가? 지금은 코리아, 전 세계가 알지만 그때 한국이란 나라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신생 독립국가였어요. 코리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코리아 때문에 미국 젊은이가 5만 명이 죽고요, 10만 명이 다쳐갖고 장애인이 되고요, 미국 국민들 예산을 다 줄여서 경제는 엉망이고 그걸 미국에 달러를 쏟아붓어요. 그래 미국 국민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코리아가 뭔데 우리가 한국 때문에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치고 돈 쏟아붓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미국 국민들이 회의를 느낄 때, 이게 또 잘 안 넘어가네요.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죠. 아이젠하워의 선거 공약 1번, 내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끝낸 명장이다. 장군 출신이에요. 전 세계에서 펼쳐진 2차 세계대전도 끝낸 사람이 나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펼쳐지는 한국전쟁은 한 방에 끝낸다. 한국전쟁 종식, 이게 선거 공약 첫 번째였어요.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세계대전을 끝낸 영웅이니까 한국전쟁도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되면 끝내주겠지. 몰표를 줘서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됩니다. 아이젠하워가 6.25 전쟁을 끝나는 전략은 뭐냐면 휴전선 긋고 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3년 동안 싸워줬지 않냐. 5만 명이나 죽었으니, 미군들이 피를 강물같이 흘려서 한국을 지켜줬으니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굿바이. 미국은 갈 테니까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지켜라. 이러면 미국은 지긋지긋한 한국전쟁의 수렁에서 손 털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는요, 북한 경제력이 남한 경제력의 40배였습니다. 원래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하고 남한이 1대1로 붙어도 우리가 밀리는데요, 미군이 떠나면 압록강 바로 넘어 대한민국보다 100배 큰 공산주의 대국 중국이 있어요. 두만강 바로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이 붙어 있잖아요. 세 공산주의 국가가 힘을 합쳐서 제2의 6.25 전쟁 다시 한번 쳐들어오면 대한민국은 100% 공산화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걸 가지고 아이젠하워에게 따져요. 이승만이 미국을 공격할 때는 항상 성경을 동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이니까요. 니들이 기독교 국가가 맞냐?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아이젠하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예요. 여리고로 넘어가는 길목에 강도를 만나갖고 나그네가 다 죽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그 얘기를 이승만이 아이전하우한테 하면서 너는 성경도 안 읽냐? 아니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두들겨 맞아갖고 이 나라가 피투성이가 됐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끝까지 도와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공산당 무섭다고 조금 싸우다가 도망치는 그게 기독교 국가가 할 짓이냐? 라고 아이젠하워한테 항의를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전쟁통에 다 폐허가 된 비참한 약소국 대통령이 뭐가 말이 많아? 아니 미국 대통령한테 말이 많네? 이승만을 무시하고 휴전협정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된 게 포로 교환 문제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면 다 쌍방이 서로 사로잡은 포로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네바 협약 국제법의 조항이죠. 우리 한국군이 북한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으면 휴전협정을 맺으면 고향인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북한군이 대한민국 쳐들어와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으면 역시 휴전을 맺으면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쌍방이 포로를 딱 보내고 휴전협정 맺고 미군은 떠난다. 이게 계획이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북한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포로가 됐으니까 휴전을 맺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 3만 명의 포로가 있었습니다. 이 포로를 반공포로라 그래요. 공산군으로 쳐들어왔는데 친공이 아니라 반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요. 김일성이가 12살, 15살 어린 소년들을 협박했어요. 너 공산군, 인민군 군대 가지 않으면 네 아버지 죽인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전 국민 가운데 10%밖에 안 됐습니다. 90%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문맹 국가였는데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이 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서 공산당, 공산군이 된 게 아니고요. 김일성이가 너 군대 안 가면 네 아버지 죽인다 그래갖고 12살, 14살, 15살 어린 소년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총 들고 대한민국 쳐들어왔어요. 그랬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이 어린 병사들이 공산군으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뭘 느꼈냐면 공산당은 진짜 나쁘다는 걸 배웠어요. 야, 공산당 이놈들이 입만 열면 인민을 위한다 그러는데 지들만 다 헤쳐먹고 인민들은 아주 총알바지를 쓰는구나. 공산군인이 돼서 싸우면서 공산당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을 잡아다가 눈알을 뽑고 생체 실험을 한다고 배웠어요. 포로가 됐을 때 야, 내 눈알 뽑고 내 팔다리 잘라서 실험하겠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미군이 민주주의식으로 인도적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들이 먹던 음식을 먹어봤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어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미국,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나라. 저 소련, 중국,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 이건 아주 백성들 괴로운 나라.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깨닫고 나니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나는 자유 대한민국에 귀순하겠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이 3만 명입니다. 근데 국제법상 포로는 돌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북한군이면 북한으로 가야지. 그러면 그 3만 명은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공산당을 반대했던 반동분자잖아요. 100% 처형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만이 그걸 갖고도 미국을 공격해요. 정말 미국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국가가 맞냐? 저 3만 명의 죄 없는 젊은이 공산당이 좋아서 공산군이 된 게 아니고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귀순하겠다는데 그걸 돌려보내서 죽게 만드는 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라고 따집니다. 아이젠하워가 또 참 할 말이 없으니까 약소국 대통령 주제에 말이 많네.
어쨌든 이건 국제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승만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니들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우리 한국이 약소국이라고, 그렇게 한국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실력을 보여주죠. 그 당시 방공포로 3만 명이요. 제일 많았던 데가 거제도, 부산, 영천, 대구 곳곳에 포로 수용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병대를 불러서요, 그 포로 수용소를 하나씩 맡겨요. 1부대 거제, 2부대 부산, 3부대 대구. 첫째, 미군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되 총은 쏘지 말아라. 이게 되게 어려운 주문이죠. 미군이 딱 총 들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군 보러 미군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군이 미군한테 총 쏴서 죽었다간 국제적인 외교 문제가 생기잖아요. 총은 쏘지 말고 하여간 미군을 제압하라.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걸 하라는 얘기인데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둘째, 그 미군을 제압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북한에 보내져서 잔인하게 학살당할 3만 명의 우리 동족 반공포로들을 구출해내라. 이게 되게 어려운 명령이에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싸워서 미군이 지키고 있는 3만 명을 구출해내라. 요즘 국군한테 이런 명령 내리면 이승만 박사가 명령을 딱 내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는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목숨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 동족 구출해내라. 요즘 군인들한테 이런 명령 내리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엄마 나보러 자살하래,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이럴 겁니다.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이에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군이 있었고 위대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 예를 들어보면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내전을 했는데요, 무기, 병력, 물자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군인도 많고 무기도 많고 돈도 많은데 이 공산군에는 동양 최고의 전략가 마오쩌둥, 모택동이라는 천재 전술가가 있었어요. 모택동이 워낙 전쟁을 잘한 사람이라 전세가 역전이 돼서 국민당이 슬슬 밀려요. 무기도 많고 병력도 많고 물자도 많지만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국민당 군대가요 하루에 일개 사단씩 없어졌어요. 사단장, 장군이 10,000명이 넘는 부하를 끌고 통째로 항복해버렸습니다. 무기도 많고 병력도 많고 물자도 많지만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싸우다가 지는 것보다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건지는 게 낫죠. 원래 전쟁하면 불리해지면 다 항복합니다. 6.25 전쟁 때는요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어요. 3일 만에 대한민국 국군 8만 5천 명 가운데 4만 5천 명, 절반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3년 동안 일개 사단, 일개 연대, 일개 대대, 일개 중대도 아무리 작은 부대라도요 부대 단위로 항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싸우다가 개인이 잡힌 적은 있어도 단 한 개 작은 부대도 항복하지 않고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고 싸워봤자 죽는데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용감한 국군이요, 대통령이 방공포를 구출하든지 못하면 네가 죽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용기 100배 했어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멋지다, 최고다. 세계 최강대국 소련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북한 공산국과 싸우고 마지막에는 3년 동안 178만 명의 군인을 보내주고 5만 명이 죽고 10만 명 다치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고마운 미국이지만, 그러나 우리 동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하고도 맞짱서서 싸우는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오히려 우리 국군들이 용기 100배 해가지고요, 그 당시 국군이라는 거 90% 글자도 못 읽는 까막눈입니다. 그 무식한 군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미군을 제압할 것인가 전략을 짜요. 온갖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포로 수용소에 철조망을 쳐놨는데 철조망을 밤에 미리 끊어요. 끊어놓고 테이프 같은 걸로 싹 붙입니다. 그리고 방공포로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방공포로들이 우르르 도망칩니다. 미군이 총 들고 지키는데 북한 병사들이 막 뛰어가니까 지들이 가봤자 뭐 철조망인데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열려라 참깨 철조망이 쫙 열려요.
그리고 방공포로들이 막 석방을 합니다. 그 철조망 밑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통해서 막 도망을 쳐요. 미군이 잡으러 막 갔더니 그 주변에 민간인 한국 사람들한테 미리 도움을 구해가지고 젊은 사람 하나 딱 있어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둘째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미군이 봐갖고는 얘가 남한 애인지 북한 애인지 미국 사람이 구분을 할까요? 구분을 못해요. 제일 히트 쳤던 방법, 미군이 딱 한국군한테는 주지도 않았던 좋은 무기 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는데 한국 병사가 활짝 웃으면서 다가갑니다. 굿모닝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요. 아, 저 코리안 보이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굿모닝. 미군도 인사하려고 경계 태세가 틀어지면서 손을 내미는 순간 악수하는 척하면서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가지고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너무 매워서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무기를 뺏고 미군을 제압하고 방공포로를 구출했습니다. 이때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사령관이 해먹에 딱 누워서 담배를 피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뒤쳐옵니다. 각하, 큰일 났습니다. 한국군이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북한군이 우리를 공격했겠지. 한국은 우리 편인데 왜 미군을 공격해? 실제로 한국군이 포로 수용소를 기습했습니다. 야, 걔네 무기도 없는데 무기도 우리 미군이 더 좋은데 걔네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우리 미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깜짝 놀라서 크라크 사령관이 담배 파이프를 실제로 떨어뜨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PPT 다음 장면. 이렇게 해서 포로들을 쫙 해방시켜 놓고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북한군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딱 사열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북한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다. 통일을 위해서 같이 싸우자. 사열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방공포로들이 탈출하는데 맨 앞에 철 못 쓴 사람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북한군이에요. 북한군 출신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승만 박사의 초상을 앞세워서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자유대한의 품에 귀순하게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 미국이요, 저 이슬람 테러리스트 전사를 27명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해서 미군이 포로 27명을 뺏겼다. 전 세계가 난리 나지 않겠어요? 야, 미국이 포로를 27명을 뺏겼대. 전 세계 뉴스가 하루 종일 방송하겠죠? 1953년 6월 18일에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27명이 아니고요, 27,374명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을 공격해서 총 한 방 안 쓰고 27,374명의 북한군 방공포로들을 석방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은 미국을 공격한 적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알카에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동원해 갖고요, 뉴욕에 있는 쌍둥이 무역 빌딩 테러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죠?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싹 쓸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이 체포했습니다. 결국 미군 손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죠.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을 건드렸다? 무사하지 못해요. 감히 미군을 공격해서 27명도 아니고 27,374명을 빼돌려요? 이승만은 죽은 목숨입니다. 실제로 이때 미국이 에버레디 플랜, 이승만을 암살하든지 납치하는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웁니다. 특공대를 투입해서 쥐두새도 모르게 이승만 정권을 끝장내고 말 잘 듣는 대통령을 세운 다음에 예정대로 미군은 철수한다. 1953년에 에버레디 플랜이 1975년 뉴욕 타임즈가 기밀 해제된 문서를 바탕으로 특종 보도를 해요. 그 뉴욕 타임스 내용을 바탕으로 2001년 한국 MBC 방송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합니다. 제목이 이승만을 제거하라, 에버레디 플랜. 미국에 대들었던 이승만은 죽은 목숨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요, 외교의 귀신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본인이 미국의 반기를 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알았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40년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알아요. 내가 미국을 공격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미국의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메가더 장군도 소령 시절부터 40년 전부터 이승만이 구워 삶아갔고요. 정확하게 이승만이 메가더를 만나고 메가더가 미군 이끌고 6.25 전쟁 오기까지 42년이 걸렸어요. 6.25 전쟁 터지기 42년 전에 이미 메가더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든 게 이승만입니다. 40년 앞을 내다본 분이니까요.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길 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이승만이 미국 여론에게 끊임없이 호소했어요. 방공포로 석방하기 전에. 6.25 전쟁 훨씬 이전부터. 뭐라고 호소를 했냐면, 너네 미국이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미국이 원래요, 유럽에서 먹고 살만한 귀족들은 유럽 땅에 그냥 살았죠. 그때만 해도 대서양을 배 타고 건너서 신대륙에 간다는 게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바다 건너다가 수없이 죽었고요. 미국 땅에 와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인디안한테 습격당해 죽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요, 1년 지나지 않아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인디안한테 맞아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막 시체 뜯어먹고. 미국은 원래 가난하고 비참한 이민자들의 나라였습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이 왜 위대하냐면, 절반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데 제일 먼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집 짓지 않고요, 교회당을 먼저 지었어요. 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인들에게 미국 역사를 얘기해요. 그 가난하고 비참한, 먹을 거 없어서 절반 이상이 굶어 죽었던 청교도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예배당을 지었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가난한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다. 그리고 한국 얘기를 해요. 우리 코리아, 우수하고 용맹한 민족이지만 하나, 우리가 5,000년 동안 누가 우리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맨날 약소국으로 짓밟히는, 그러다가 식민지가 되고 이제 공산당에 침략까지 받게 됐다. 미국 역사를 얘기하고 한국 역사를 얘기해요. 미국이 가난한 이민자의 나라였지만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것처럼 우리 한국도 비참한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기독교로 나라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선교의 대국, 제사장 나라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 날강도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됐고 시체더미가 됐다. 미국 얘기를 하고 한국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 여론에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이 된 미국이 할 일이 뭐냐? 한국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약소국가를 도와주는 게, 그게 미국의 사명 아니냐? 한국 같은 나라를 도와줘서 잘 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미국을 먼저 축복하셔서 강대국 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럼 미국이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건 고마운데 3년 싸우다가 공산군이 너무 강하니까 힘들다고 싸우다 말고 한국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 공산화돼서 죽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미군은 철수한다.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그게 강대국 미국이 할 짓이며 미국을 강대국 되게 만든 하나님의 뜻이겠냐? 라고 이승만이 미국 여론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have a right of suicide.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에도 영어 문장을 직접 썼어요.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We have a right of suicide. 무슨 뜻일까요?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살 길은 공산당한테 항복해야 됩니다. 미군이 떠났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북한보다 경제로 40분의 1인데 만약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누가 봐도 그건 자살 행위예요. 이승만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자살 행위지만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용감한 한국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살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공산당이랑 끝까지 싸우지 겁쟁이 미국처럼 도망가지 않는다.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이승만의 논리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당시 1950년대 미국은 지금도 미국이 겉으로는 뭐 마약도 하고 동성애도 엉망인 것 같죠? 미국 사회 안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흔들리거든요. 1950년대의 미국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미국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독실한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승만의 호소에, 이승만의 이 논리를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이게 미국 여론에 먹혀 들어갑니다. 자, 로스코 드럼몬드,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이게 좀 이단 쪽에서 만든 언론이긴 한데 지금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중요한 언론인데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로스코 드럼몬드, 미국의 그 당시 대표적인 논객입니다. 이분이 1953년 6월 15일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하기 3일 전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이승만은 정복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오늘날 극동에서 가장 군비가 잘 되어 있으며 사기도 충천한 최강의 방공군 지도자이다. 한국은 서방진영은 미국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미국 유럽 국가를 필요로 하고 서방 쪽은 한국이 필요하다.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을 해서 아이젠하워와 정면 대결하기 3일 전에 마치 그 일을 미리 예측이나 하는 것처럼 우리 미국은 이승만을 지원해야 된다. 저명한 언론인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방공포로 석방 당일 미국 최고의 언론 재벌이었던 윌리엄 헐스트가 신문사, 방송사를 10개쯤 갖고 있던 분인데요. 이분이 세계의 수도라는 뉴욕에서 특별 호에 1000만 장을 만들어서 뿌려요. 신문을 1000만 장을 만들어서 뉴욕에 뿌립니다. 그 1000만 장의 신문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뭐냐면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아이젠하워한테 한 방 먹였다. 이승만이 끊임없이 미국 여론에 호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여론은 야, 우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말이야. 세계 최강 대국인데 공산당이 무서워서 도망을 쳐? 근데 한국은 아프리카보다 못 산 나라인데, 전쟁통에 다 죽게 된 나라인데, 야, 저 나라는 미국하고 맞짱 떠서 싸우면서도 공산당이랑 싸워? 야, 이거 한국이 위대하고 미국이 창피한 거 아니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승만의 용기를 칭찬하고 대한민국 편에 서고 미국 정부를 비판하게 돼요. 미국의 여론이 이승만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6.25 전쟁 때 유엔군을 이끌고 싸웠던 유엔군 사령관들의 평가입니다. 미국은 전쟁 때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현장 지휘관, 장군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텔레비에 사진이 한 장 나와갖고 화제가 됐죠. 그 미군이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전투 공격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딱 앉아 있어요. 어디 앉아 있냐면 상석, 지휘관, 높은 자리에는 미국 장군이 앉아 있고 대통령은 그 옆에 부관 자리에 앉아 있어갖고 그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그게 미국의 전통입니다. 전쟁할 때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장군, 현장 지휘관의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유엔 16개국 군대를 데리고 싸웠던 미군 사령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라크 사령관,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하는 바람에 파이프 물고 있다가 떨어뜨렸던 분, 이분이 미국 역사상 5점을 남겼습니다. 미군이 한국군에 공격받아 27,374명을 뺏겼으니 이것 때문에 청문회를 50번 넘게 해가지고요, 하마터면 계급도 깎이고 연금도 깎이고 불명예 제대할 뻔했다가 겨우겨우 그 이승만이 기습할 거 어떻게 알았냐, 봐줘가지고 겨우 명예롭게 제대한, 이승만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당한 거 생각하면 이승만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승만 때문에 내가 고생은 엄청 했지만 한국에 와서 싸워보니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나쁜지도 모르고 헬레레 하는데,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방공 지도자다.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계 공산화를 막는다. 오히려 이승만을 지지해요. 리찌웨이,
메가더 장군 후임으로 왔던 한국 전쟁 때 메가더 장군보다 어떤 면에서 더 잘 싸운 미국 최고의 명장입니다. 리쯔웨이는 뭐라 그러냐? 이승만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무슨 소리냐면 이승만은 마음속에 애국심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 살리려고 우리 미국을 공격한 거지 이승만이 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승만 죽이지 말고 이승만 살살살살 달래서 한국과 미국이 공산당이랑 같이 싸우는 게 그게 좋습니다. 이승만이 반미입니까? 자기 나라 살리려고 미국한테 대든 거지 우리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보장만 해주면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우리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지도자입니다. 오히려 리츠웨이 장군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설득해요. 벤 플리트, 이분 정말 가슴 아픈 분입니다. 미 지상군 사령관인데요. 미군 사령관이 한국 와서 전쟁하면서 자기 아들을 최전선에 배치했어요. 장군이라고 자기 아들을 편안한데 뒤로 뺀 게 아니라 야, 네가 장군 아들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지키겠냐? 미국의 별 4개짜리 사성 장군이고 재벌이에요, 재벌. 아들 딱 하나입니다. 그 외아들을 최전선에 싸우게 해갖고요. 벤 플리트 장군 아들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한국을 사랑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분도 미국 가서 청문회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6.25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한국 군대가 우수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병사들이 글자도 읽을 줄 모르고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싸우긴 잘하는데 머리를 쓸 줄 몰라.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장교가 없어요. 한국을 위해서 육군사관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혼자 결심을 합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전쟁하느라고 돈을 줬는데 한국 전쟁하라고 돈을 줬지 육군사관학교 지으라고 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군 공병대한테 지원되는 예산을 뒤로 빼돌려요. 그래서 6.25 전쟁할 때 육군사관학교를 만들고요. 벤 플리트 장군의 사위가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었습니다. 자기 사위한테 한국말 잘하는 사람 붙여서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재를 한국말로 번역하게 해요. 자기 사위를 동원하고 예산을 빼돌려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육군사관학교를 지어주신 분. 지금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가보면 벤 플리트 장군의 동상이 서 있어요. 아들을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싸우게 하다가 아들을 잃으시고 청문회에 불려가면서 육군사관학교 세워준 육군사관학교의 아버지 벤 플리트 동상이 지금 육사교정에 서 있습니다. 이분은 열렬한 이승만의 팬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이게 무슨 이단 교주가 찬양하는 것 같죠?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고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자,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봤더니 미국 여론은 이승만을 지지해요. 미국의 주의회에서 곳곳에서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을 제거하지 말아라.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말아라. 성명서를 채택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엔군 사령관들이 전부 다 이승만 편을 들어요. 이렇게 이승만의 인기는 쫙 올라가고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를 볼 때는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젊은이가 5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달러를 쏟아붓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뒤통수 맞았어요. 고춧가루 맞고 전 세계적으로 겁쟁이 미국의 저주가 있으라 욕이나 잔뜩 먹었어요.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우리 대통령 바보 아니야? 한국 전쟁 끝낸다 그래서 표를 찍어줬는데 전쟁도 못 끝내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겁쟁이라고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욕이나 먹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기에 보면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때 인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다 말려요. 각하, 이 상황에서 이승만을 제거했다가는 대통령에서 물러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결국 아이젠하워가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했을 때 아이젠하워의 성명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another enemy,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이승만은 미국의 적. 이제 이승만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9일 하루 만에 전 세계 언론을 불러 모아놓고 미국 대통령이 말을 바꿨어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여기까지만 아이젠하워가 말하고요. 그 다음 이승만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대통령 체면상 본인이 못하고 로버트슨이라는 미국 최고 외교관을 특사로 보내서 로버트슨이 6월 20일 날 한국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미국은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이승만의 외교력에 당해서 인류 역사상 이런 게 없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승만을 죽이겠다 그랬다 그 다음날 나와서 끝까지 지원한다. 하루 만에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말을 바꾼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그리고 특사를 보내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달랩니다. 야, 우리 미국이 3년 동안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고 경제도 엉망이다. 그러니 언제까지 한국 전쟁 질질 끌 거냐. 제발 이승만 네가 휴전협정 방해만 안 하면 포로를 교환하고 휴전협정 맺으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방공포로를 다 석방하는 바람에요. 휴전협정이 깨졌거든요. 우리가 휴전협정 다시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네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한국 공사되지 않도록 미국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거니까 일단 전쟁은 끝내자. 우리 미국 젊은이들이 15만이나 죽고 다쳤는데 계속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위해서 죽으면 나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다 라고 이승만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승만은 계속 안 듣는 척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린 끝까지 싸운다 이러고 애를 태우다가 마지막에 좋다. 결국 두 가지 요구사항을 이승만이 미국에게 관철시킵니다. 위에 줄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자, 자동차 전시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동차 전시장에는 고급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전시장은 고급으로 꾸며야 돼요. 이건 뭐냐면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얼마나 근사한 전시장이 될 수 있는지를 한국을 전시장으로 삼아서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전시장이면 여러분 전시장에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있으면 전시가 될까요? 전시장에 고물차를 갖다 놓으면 전시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란 나라를 전 세계가 멋진 전시장을 구경하듯이 구경할 수 있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한국을 미국이 언제까지 지원하냐면 5년 동안 지원한다, 10년 동안 지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전시장,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무한정 지원한다. 이 조항 때문에요, 미국이 전시장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통에 나라 전체가 다 엉망이거든요. 백성들이 막 굶어 죽어요. 일단 달러를 쏟아부어서 이 굶어 죽는 백성들 살려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조약을 딱 맺고 미국이 일시불로 준 돈, 그 돈이 얼마만큼이냐면 1953년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 전시장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전시장이 학교도 없고 다리도 없고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미국이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한국에 물자를 쏟아붓습니다. 전시장 만들어 주느라고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느라고 미국이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 한국에 쏟아부은 달러와 물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같은 11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4개국의 미국이 도와준 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 한국 한 나라에 쏟아부은 달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11년 6.25 전쟁 끝난 다음에도요 3천만 국민이 미국 구호 물자로 먹고 입고 자고,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미국의 미리 풍년일 때 그 밀을 한국에다 풀어갖고요 1년 내내 한국 국민들이 칼국수 먹고 수제비 먹고 그러고 먹고 산 적도 있어요.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한국 한 나라에 쏟아붓게 돼요.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구호 물자 준 것보다 더 고마운 거는
우리 한국은 5천 년 동안 농사지었습니다. 농업 기술도 약해가지고요, 비료를 만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비료가 없어갖고 인분, 똥, 오줌 이런 거 비료로 썼어요. 지금도 시골 가면 밭 같은 데 지나가면 좀 냄새가 나죠. 그래서 비료도 못 만드는, 그나마 농업 기술도 변변치 못한 나라였는데요,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 전자 기술, 화학 기술, 기계 기술, 원자력 기술, 지금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물건 만들어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각 분야의 기술, 지금 한국 기술 대국이지만 그 모든 기술의 출발은 미국이에요. 건축, 화학, 기계, 전자, 자동차 할 것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기술을 공짜로 한국이 넘겨받게 돼요. 그 기술을 가지고 수출품을 만들어서 오늘날 세계 5대 공업국가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 두 번째, 한국과 그 주변에 in and around Korea,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휴전선 긋고 미군이 떠나려고 그랬는데 요 조항 때문에 이때부터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게 돼요. 지금은 휴전선에 배치됐던 미군을 후방으로 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가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미군이 어디 있었냐면 휴전선에 북한군이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길목이 24개입니다. 남침 가능성이 있는 24개 북한군의 공격 루트를 전부 미군이 지켰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을 쏘면 그 총알은 한국군한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군한테 날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게 돼요. 북한에서 총을 쐈는데 미군한테 날아가면 그때부터 전쟁은요,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고요,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도 못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한미동맹 이전 60년 1954년에 한미동맹을 맺어요. 앞에 두 가지, 한국이 잘 살 때까지 경제 지원한다, 한국을 지켜서 절대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 두 가지 조항으로 한미동맹을 맺기 60년 전이 언제냐? 1894년, 그때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 땅에서 싸워갖고요, 조선의 두 번째 큰 도시였던 평양 시민이요, 전쟁 끝난 다음에 보니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한 30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때 나라가 가난해갖고요,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한일합방, 한일합방으로 희생되신 분이 한 70만쯤 된다 그래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때 죽었던 일본 사람만 한 800만 된다 그러죠. 한국전쟁 한 300만에서 400만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한미동맹 맺기 이전 60년 전에요, 30만 명에서 8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0만 명에서 800만 명 죽는 엄청난 전쟁이 7건이나 일어났어요, 한국에. 그 이전 역사를 따지면 우리나라 5천 년 동안 997번 침략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5년에 한 번 500명쯤 죽어요. 13년에 한 번 1000명쯤 죽습니다. 이 역사가 5천 년이에요. 5천 년 동안 1000번 침략당했고 마지막 60년 동안은 수십만, 수백만이 죽는 사건이 7번 일어났던 세계의 화약고, 제일 위험했던 땅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미동맹을 맺어서 미국이 한국 땅을 딱 지켜주게 되니까 한미동맹 맺고 지금 60년 좀 넘게 지났습니다. 60년 동안 한국 땅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죠? 100명이 이상 죽는 전투가 단 한 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땅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핵폭탄이 있어요. 대한민국 없습니다. 북한 핵폭탄이 한 50개, 60개 된다 그러는데요, 그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죽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다 터뜨리면요, 대한민국 국민 3,500만 이상이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까봐, 핵폭탄 떨어뜨릴까봐 걱정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핵을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다가는 그때부터 전쟁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인데,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거든요. 미국이 무서워서 북한이 감히 한국을 공격 못합니다. 아베가요, 독도가 맨날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 만약에 일본 해군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격하면,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싸우면요, 10시간에서 12시간이면 한국 해군은 전멸을 당해요. 일본 해군이 세계 2등입니다. 1등이 미국, 2등이 일본. 한국이 못 당합니다. 아베가 계속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쓰죠. 그러나 독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절대 못 쳐들어옵니다. 왜 못 쳐들어올까요? 한국군 10시간이면 박살낼 수 있는데, 일본이 독도를 향해 진격하는 순간 전쟁은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고요,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미동맹이 이런 거예요. 이래서 한미동맹 이전 60년 동안 수십만, 수백만이 죽었던 이 땅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100명 이상 죽는 전투가 6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5년에 한 번 500명 죽고, 13년에 한 번 1000명 죽고, 마지막 60년 동안에서 수십만, 수백만 죽었던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큰 전투 한 번 일어나지 않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장기간의 평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종북 세력은 어떻게든지 주한미군 철수하라, 북한에서도 어떻게든지 주한미군 철수하라, 종북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미국 대사관 넘어가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걔네들이 왜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냐면, 주한미군 때문에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공산당들도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미국의 정책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었어요. 250년 미국 역사의 전통을 깨고 아시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우리 미국말을 안 들었지만 뭐 자기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누구보다 충실한 동맹을 지켜줄 사람이니까 우리 강대국 미국의 최초의 아시아 동맹국, 그 지도자를 최고로 대우해 주자. 그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뉴욕에 많이 갔어요. 얼마 전에 지금 대통령도 뉴욕에 갔는데 사진 나왔죠? 무슨 밴 같은 거 타고 내려서 그냥 걸어왔습니다. 정말 푸대접도 그런 푸대접이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나 사진만 봐도 알아. 이게요, 세계에서 땅값 제일 비싼 미국 브로드웨이 하루 종일 상점을 다 문 닫게 하고요, 뉴욕시와 미국 정부가 100만 인파를 동원하고 이승만을 뉴욕 전역을 카 퍼레이드 하게 했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승만 환영대회 하느라고. 미국 역사상 브로드웨이 상점 문 닫게 하고 저렇게 대대적인 카 퍼레이드 한 게 미국 사람 가운데 딱 2명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개선식 할 때,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개선식 할 때. 미국 역사 250년에 딱 2번입니다. 외국 사람이 미국 방문했을 때 저렇게 대접해 준 게 역시 딱 2번이에요. 한 번이 언제냐? 영국의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 처칠이 수상에서 물러난 다음에 미국 방문했을 때, 아유 수상 선거에 떨어졌는데 위로하는 뜻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동맹국이잖아요. 저렇게 대접했고요. 대통령 수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현직 외국 국가 원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50년 동안 딱 한 번,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갔을 때 이런 대대적인 환영을 해줍니다. 미국이 이승만을 인정한 거죠. 비록 미국에 대항하긴 했지만 그게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동맹을 맺어서 같이 공산당과 싸우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한테 싸웠던 그 지략과 배짱을 높게 평가한다. 100만 뉴욕 시민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미국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최고 대접을 해줍니다. 이것도 미국 상하야권 합동회의 연설인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한 게 있고 얼마 전엔 뉴욕 유엔 총회도 연설했죠. 거기 텔레비 나온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지금 2019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요, 한국 대통령이 연설한다 그러는데 미국 국회의원, 전 세계 외교관들이 그거 안 들어요. 바빠갖고 다 자기 할 일 갑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국회 연설할 때 자리가 너무 비어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자리를 채워준 적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1954년 7월 28일 한미동맹 도장 찍으러 이승만이 미국 갔을 때 미국 국회에 빈자리가 없죠. 모두가 일어서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전원 이승만 연설을 듣겠다고 왔어요. 강대국 미국과 맞짱을 떴던 이승만 연설 들어보자. 국회의원만 와도 자리가 꽉 찰 텐데 육해 공군 해병대 주요 장군들이 이승만의 연설을 듣겠다고 방청을 신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위협하던 공산주의 국가와 3년 동안이나 싸워서 공산화를 막아낸 대한민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 이승만의 연설을 내가 직접 들어보겠다. 공산당이랑 싸워야 되니까요. 미국 군수뇌부가 연설을 들으러 와요. 미국의 법률가, 외교학자, 국제법 전문가들이 이승만의 연설을 들으러 옵니다. 왜? 국제법상 포로는 교환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국제법을 어기고 북한군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국제법을 어김으로써 3만 명의 젊은이의 생명을 살렸어요. 이거는 국제 외교상 법률적으로 희한한 사례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승만 연설을 듣겠다. 미국 법률가 대학 교수들이 들으러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냐면요, 미국 수도 워싱턴이니까 미국에 와 있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못 사는 나라 외교관들이 이승만 연설 듣겠다고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코리아는 내 아프리카 내 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인데 이승만이가 외교를 잘해갖고요, 일시불로 1년 수출액의 34배를 달러로 받아냈어요. 거기다 아프리카 54개국한테 가야 되는 구호물자가 전부 다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야, 나도 우리나라 위해서 외교를 이승만처럼 잘해가지고 미국 구호물자를 우리 가난한 국민들에게 좀 받아내야 되겠다. 그러고 외교관들이 몰려들어요. 결국 국회의사당에 자리가 모자르게 됩니다. 미국 국회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좌석표를 나눠줘 갖고요, 좌석표를 받은 사람만 들어와서 연설을 듣게 해요. 꽉 찼잖아요, 자리가.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국회의원이 좌석표를 못 받아서 국회의사당에 못 들어오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저희가 내 직장인데 내가 맨날 저기로 출근하는데 왜 못 들어가냐고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질러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저 출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길래 일찍 오셔서 줄을 서시지 왜 늦게 오셔서 좌석표를 못 받으셨냐고. 좌석표를 못 받은 국회의원이 못 들어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연설하는데요, 40분 연설하는데 33번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다 일어서 있죠. 아주 명연설인데요,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진 대목. 미 합중국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주셨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사하지만 스페셜 땡스 투,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스페셜 땡스 투 all American mothers,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들을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엄마들이요,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코리아에서 전쟁 나서 거기 가서 싸우다가 19살, 20살짜리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나라 대통령이 국회 와서 연설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눈물이 나겠습니까? 미국 전국에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내 아들이 지켜주다가 죽은 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미국 어머니들께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이 다 눈물을 흘렸겠죠.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함께 쓰러져 피를 흘렸습니다.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함께 싸우다가 함께 공산당의 총에 맞아 쓰러진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승만의 첫 번째. 이렇게 연설했더니 저 미국 국회의원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미국 국민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죽은 아들 생각해서 눈물을 터지고 일제히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33번 기립박수를 받았던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죠. 제가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던 건 잘했다고 강의하고 4.19 혁명 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강의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강연을 제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또 이승만에 대해서 워낙 싫어하는, 왜?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나라인데요, 이승만 한 사람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이승만입니다.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나쁜 놈이라고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승만 나쁜 놈 가리켜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강의를 하면 뭐 이승만을 강의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건국사, 이승만이 믿었던 기독교 신앙, 그 신앙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사실 저는 그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신앙을 강의하려다 보니까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고 그걸 해내신 분이 이승만 박사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하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뭐 개인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해야 제대로 된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는데요. 어쨌든 뭐 제 강의를 듣고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고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냐, 이승만이 뭐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좋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는 말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승만이 그렇게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고 죽일 놈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그거 인정해 줄 테니까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첫째, 인류 역사 7,000년에 이승만만큼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하고 할 말만 다 한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놀고 협박한 약소국 지도자가 이승만만큼 강대국한테 당당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둘째, 이승만이 맺은 한미동맹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약소국에 유리한, 우리 한국이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돼. 한국은. 그럼 미국은 뭐 해줘야 되냐면 한국이 잘 살 때까지 경제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한국이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을 지켜줘야 돼요.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 맺으면 어느 나라 유리할까요? 당연히 강대국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조약이 한일합방. 우리는 그거 조약이라고 인정 안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조약을 맺어갖고요, 무슨 조약이냐면 한국이란 나라를 없애고 일본한테 바친다. 이거 조약 맺은 겁니다. 을사조약. 한국의 유교권을 일본한테 바친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으면요,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뜯어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었던 조약 가운데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동맹처럼 일방적으로 약소국만 유리한, 강대국이 약소국 잘 살 때까지 달러와 물자를 퍼부어줘야 되고 전쟁 절대 안 나도록 지켜줘야 되는,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강대국은 계속 돈을 쓰고 희생당해야 되는 이런 조약이 있느냐? 두 가지.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한테 할 말 당한 사람. 둘째,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 이거 한 사례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요, 개거품을 물고 이승만을 비판하던 분들도 제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7,000년에요 이런 조약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강대국 약소국이 조약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약소국만 유리합니까? 이거는 사람이 해내기 어려운 업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은 어떻게 인류 역사 7,000년에 아무도 못 해낸 이런 이상한 조약을 맺어서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5년에 한 번 침략당하던 이 나라 60년 동안 전투 한 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안전한 지대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연구를 해보면요, 이승만을 연구한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다 해요. 기독교인이 아닌 연구자들도 다 뭐라고 쓰냐면, 이승만을 이해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인간형이다. 기독교인 아닌 역사가들도 그건 다 인정합니다. 기독교가 이승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니까요. 자,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뒤져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이분이 전쟁하는 부대들을 방문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하면 그 부대는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요. 승전율이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격려해주면 병사들이 더 잘 싸워요. 이게 기록 수치로도 입증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한 부대가 자꾸 이기니까, 그때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앞을 다투어 부대마다 이승만 대통령을 초청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가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중얼중얼 말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승만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승만 대통령 비서 올리버, 이승만 대통령 비서였고 타이피스트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미국 대통령 연설을 써줬던 미국 연설학회 회장, 아이비리그의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요, 이승만이 설득해서 이승만의 타이피스트로 고용했어요. 미국 연설학회 회장을 타이피스트로,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월급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월급도 안 주고 고용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고용 착취를 한 거죠. 미국 연설학회 회장을. 그 올리버의 6.25 전쟁 회고록을 보면 대통령이 노망이 났는지 말이야. 아니, 전쟁통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허구한 날 낚시하러 갔다는 거, 이승만 박사가. 오늘 낚시 좀 해야 되겠네 이러고 저 멀리 배 타고 혼자 가서 한참 있다 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전쟁통에 무슨 낚시야?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날 낚시의 비밀을 깨달았다. 진짜 낚시하러 갔을 때는요, 이승만 박사가 재주가 좋아갖고 물고기를 많이 잡으셨는데, 그건 낚시하러 한 30번 가면 그 중에 한 번, 그 한 번은 진짜 물고기 잡으러 간 거고요. 나머지 29번은 뭐냐, 대통령이니까 옆에 보좌관, 비서관이 늘 있잖아요. 전쟁통에 나라가 망하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울고 앉아있으면 밑에 있는 장관이랑 밑에 있는 장군들이 더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울고 싶을 때, 통곡하고 싶을 때, 자네들은 여기서 기다려, 나 낚시해야 되겠네. 물가에 비서관들을 세워놓고 혼자서 배를 띄워놓고 통곡을 하면서 뱃속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낚시의 비밀은 기도였다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박사보다 25살 어린 그 오스트리아 독일계 여성입니다. 그래서 독일 슈피겔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이 게르만 계열로 아시아 나라에서 첫 번째 영부인이 됐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 인터뷰 기록을 보면, 나는 평생 우리 남편 얼굴이 아니라 등짝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독립운동이라는 게 뺏겼던 나라를 되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독립운동할 때도 이승만이 돌아다니면서 한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될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유창한 영어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외교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 게. 맨날 일과 마치고 집에 오면요, 집에 와서 잠자야 되는데 잠은 안 자고 침대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영부인이 들어가면 남편의 등짝이 보여요, 기도하는. 여보, 기도 그만하고 잡시다. 이럴 수 없어서 남편의 기도하는 등판을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기도하다가 잠들었다. 6.25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을 보면 전쟁 터졌을 때 이승만이 통곡을 하면서 맨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밤에 집에 돌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제가 낮에 강의했지만 이승만은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한국 최초가 아니고요, 아시아인 최초, 황인종 최초,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셨던 분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국제법 박사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한 늙은이입니다,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을 보여주옵소서. 이 이승만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미동맹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 7,000년에 이런 동맹이 없어요. 어떻게 강대국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기술 다 갖다 주고 전쟁 안 나게 지켜주는 이런 동맹, 이런 조약은 인류 역사상 없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인간적으로 실수도 있고 말년에는 잘못도 많이 하셨지만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분을 지켜보셨던 비서, 같이 했던 정치인, 아내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 통곡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그대로 대통령이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한미동맹이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도요, 대한민국 핵이 없는데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전쟁 6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평화시대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족적으로 참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 그대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부르짖을 때 가정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금 나라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경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사는 형편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6.25 전쟁 때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국민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